진짜 TV. 예, 아버지가 경주서 새마을 지도자하고 계셨는데 이제 새농민체육이 다달마다 왔어요. 예. 그러니까 그날 또 좀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좀 싫은 소리를 했었나 봐요. 그 이제 선 때문에 저를 이제 선을 보는 그때 몇 살이었어요? 22살이라는데 그래. 22살. 그래 이제 어디 좋은 남자가 있다고 이제 이종 사촌이 그래가 이제 아버지 이종 사촌이 정신을 하는데 그래 집에 있지 말고 그만 보내라 이래 돼가지고 그 엄마 보러 갈게네 뭐 부산 살고 남자는 부산에 있고 땅도 몇 마디 있고 이렇더라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보기로 하고 엄마가 왔는데 아버지가 막 그 땅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뭐 고생만 하는데 뭐하러 그 본다고 선을 보기로 했노 이제 이래 두 분이 이제 말다툼을 하는데 저는 이제 방에 사는 바에 가가지고 그 새농민 책을 보면서 잠을 들라고 이제 그랬거든요. 그래서 누가가 참깨 쏟아진 땅이 있더라고요. 그걸 다 예 그걸 다 읽어보고 그래가 잤는데 그날 저녁에 할배가 짐파기를 근데 짓고는 그 새로운 그 읽으실 때 뭐 다른 그 느낀 감정은 없었어요? 그걸 읽고 나서. 아니 어머야 이거 뭐 아가 여동생이 어린 동생이 이제 밥을 해먹고 산다 그러고 이제 내가 가가 해주시면 내가 가가 있었으면 밥은 안 먹고 학교는 댕길 거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잤는데 예예예 그래가지고 잤는데 그 이제 꿈에 할배가 이제 뭐 지팡이를 더 쥐고는 나오셔가지고 따라오라 그래 뒤돌아보지 말고 따라와 이러더라고. 그래 갔는데 막 산길을 쭉 가면서 자꾸 산길로만 가고 그럼 보기에는 물이 깊은 물이 자꾸 흐르고 그렇더라고요. 그 어느 정도 가디 오면은 이제 산길에 오면은 초가집에다 이제 그 할배가 지팡이를 쥐고 뒤도 안 돌아보고 뒤돌아보지 마라 하면서 사라져 버렸어요. 그래 이제 그 이튿날 그 깨깬 꿈이래. 그 새농민 책 받는 잤는데 그 꿈이 그래 나타났더라고. 그러니까 아버지가 겨울이 이제 겨울이께네 12월 달이랐거든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돈을 누가 10만 원 빌려 와가지고 절대로 우리 보고는 안 맡기거든요. 금고에다 넣어놓고 그때 이제 카베레 그런 게 있어요. 이래 서가 있는 게 거기다 넣어놓고 가시는데 돈 10만 원 저렇게 다 하고 그러면서 그래 놓고 남하러 가시더라고요. 그 돈 10만 원 생겼다 싶어가지고 그걸 보따리 사가지고는 그 주소를 적어가지고 왔지요. 아 근홍시고 이제 그 주소가 있는 주소만 수필에 주소가 있으니까 그것만 적어가지고 이제 대구를 해가지고 이제 안동이라 근데 왔거든요. 오게는 이 버스가 이제 저기 가쁘고 5시에 버스가 가쁘고 없대. 그리고 다시 또 대구를 해가지고 경주로 가가지고 오빠 집에 와 자고. 그래도 오빠가 이제 시청에 공무원 저거라 다녔거든.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이튿날 다시 이제 대구를 해가지고 또 오게네. 또 5시 버스가 가쁘고 없어. 그 시간을 잘 못 맞췄지.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.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 두 번은 또 경주를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럼 택시를 불러가지고 기사님한테 이 주소로 해 가면은 얼마 정도 들어요? 기계는 2만 원 달라 그래. 그 82년도께는 2만 원을 주고 그 택시 타고 이제 왔지요. 그리 배가 없이 임동을 해가지고 왔어요. 임동을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쪼매가 이렇게 빨간 불이 있고 쪼매가 이렇게 캄캄하고 막 완전 비포장 도로를 해가지고 그 이제 요 중간쯤하게 등재 요 어깨네 오토바이 타고 가는 아저씨가 있더라고. 그래서 그 기사가 그 택시 기사가 이제 세우면서 그래 이 주소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? 물을게네. 그 쭉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서가 있으면 저기 왼쪽으로 가면은 이 동네가 나온다 그러면서 걸러 가라고. 그래가지고 지서를 해가지고 그 동네를 갔는데 그 가다가 말 덜 가가지고 한 아줌마가 이제 또 놀다가 올라오더라고. 그래 이제 그 상철 아줌매잖아. 그래 이제 이 주소로 가나 근데 어디 좀 되노 물을게네. 그러면 태아가 그래가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그놈이 이제 집에 갔지요. 그때 왔을 때는 완전 밤이었겠네. 예, 밤이랐죠. 밤인데 그때 매주를 쏘더라고. 매주를 쏘고 있었어. 아 집에 오니까. 예, 매주 쏘가지고 이제 막 털을 넣어가 밟고 매주를 만들고 있더라. 그 저도 막 매주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집에 왔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? 그때 아버님하고. 예, 이제 신우하고
여동생하고 이제 아지바님하고 형하고 그 세 분만 있고 여는 없고 여는 이제 여 가게 차려나가 여 와가 있고 그래 뭐 전화를 하고 그래 전화도 이제 이리 돌려가 교환하는 그런 동장집에 한 대 있었어. 그래가 그럼 그때 와가지고 밤에 와서 그냥 그 매주 쓰는데 그냥 매주만 썼어요? 예, 매주 뭐 쓰고 그러니까 이제 오자마자 매주 쓰는 걸 도와주고. 도와줬어요. 도와줬어요. 예, 매주를 도와주고 이제 그리고 의에 왔노 그런데 어머야 저 할배가 누구냐고 물었거든요. 어디 이제 벽에 사진이. 예. 그 이제 진열제 그치 이래 해놔서 그 이제 초도 이제 촛불도 있고 향불도 있고 그 진열장 그치 요래 해놔서 아예 있어. 뭐 조사처럼 예. 붙장처럼 이렇게 예, 끝났습니다. 예, 불상은 없지만 진영을 모셔놓고. 한쪽에 이래. 예. 그때 실경이라거나 뭐 예. 보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촛대 촛불도 해야 되니까. 아니 큰 예. 사진 이래 큰데 사진 그렇게 안 크고요. 이래 서가 있는 사진. 달력에 좀 반 정도. 예. 달력이 반 정도 그 정도 크기 거야. 그러니까 어머니 저 할배가 누구냐고. 그 저 할배가 누구신데 물었거든. 물었게 이제 형 데니가 그 저 할배 의아하니까거든. 저 할배가 꿈에 나타나고 따로 이렇게 그리 이리 왔는데 그래서 그 뒤돌아보지 마라. 뒤돌아보지 마라 고 그래가 그래 이제 꿈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이제 쭉 했지요. 해가지고는 그래가 이리 찾아왔다 그러면서 그리고 보기 그 이튿날 보기 앞에 그 저 옛날 사던 집에 그 안동댐이 물이 있어요. 안동댐 물이 있더라. 이제 꿈에 보니까 물이 물길에 보이는데 아침이라 보니까 물길이 보이고 물도 있고. 그러니까 그 이제 2만 원 줬는데 그 기사님이 너무 고맙고요. 그 택시 기사님이 너무 고마운 게 그래도 아가씨인데 뭐 할 수도 있잖아요. 그 컴컴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옷에 생각하기 너무 고마운 거예요. 그러네. 그러니까 또 그럴 때도 고마워가지고 주소를 해가지고 이 집까지 찾아주시게 그 보너스를 2만 2천 원을 더 줬어요. 그 2만 2천 원을 줬어요. 2천 그때 원을 당시에. 예 돈을 더 2천 원을 더 주고 너무 고맙다 하면서 지금 안동 시내에서 왔네. 그죠? 예 안동 시내에 있는 그러가 이제 그지. 근데 오자마자 그 매주 쓰는 것도 없고 그날 또 손님 왔다 그래가지고 형님 전화를 그래 해가 내가 고등어 한 손을 사들고 갔잖아요. 아 고등어 한 손. 그때 내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 반중에 좀 무섭더라마는 고등어 한 손을 손님 대접한다고 그래서 사가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뭐 이게 결혼을 한다 그래도 오자마자 그래 하는 게 아니잖아. 그래 돌려보냈죠. 가라고. 본인 우리 근홍씨가 가라고 그랬어요? 그렇죠. 일단 나도 그랬고 주변에서도 이게 그래 왔다고 선뜻에 덥석 물고 뭐 이래 하는 게 아니잖아. 그 사정이 우리가 너무 이래 어려우니까 도저히 우리 집에서는 참고 살기가 힘들 것이다. 그 부잣집에 살다가 왜 이런 데 가 살겠노? 가세요 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 권유를 해봤죠. 아 그럼 이제 근홍 씨랑 뭐 형님이랑 뭐 아버님이랑 해가지고 뭐 집에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네요. 예, 가도록 유도를 했는데 가라 그랬어요. 그래도 뭐 이렇게 어렵게는 말이나 안 간다 하면서 아예 채를 잡고 여동생 하던 그 부엌 살림을 막 그 다음날부터 맡아가 저거 손실었던데 12월 20일 82년도 12월 달에 예 12월 20일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가 신기하지요 그게. 그래 돈이 이제 7만 정도 남아서 그거를 이제 해가 장날 와가지고 냄비 사고 소 사고 막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이제 살림을 사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했는데 또 어머니 제사라지요. 얼마 있다가 동짓날이죠. 어머니 제사지요. 팥죽 쓰고 막 그래도 또 다 했어요. 하고 그래도 가라 그랬는데 본인 그래 우리 이 화수 보살님 그래 그 새농민에서 그 이제 수기를 볼 때 그 내용이 이제 근홍씨가 쓴 내용이 이제 마음에 그 여동생 자 살림 그리 어린 여동생이 살림을 하고 밥을 해먹고 학교를 안 가고 있다 이런
이동생 나이가 그때 13, 예, 13살. 13살. 아, 그때는 아니다, 18살. 16살. 아니, 내가 그때 16살. 22살 때니까 17살이네. 17살인데 16살이네. 음. 그런데 이제 저 생각할 때 그건 새농민 책 볼 때는 생각하고 잘 때는 아, 이 여동생이 어린 여동생이 밥을 해 먹고 학교도 못 가고 저래 있다 이러면 내가 가가지고 밥에 먹고 살림사 하면은 안 가겠나, 학교는 안 가겠나,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우리 완전 보살님. 예, 그래가 이제 잤는데 꿈에 그 정경선님이 예, 그 간센보살님이 바로 본인이라 그랬죠. 그래가 이제 그랬는데 뭐 저 어려운 일은 많았죠. 뭐 결혼 우리 친정에서는 난리가 나지요. 아가씨가 딸이 없어졌다 기 연락도 안 해 쉽게네. 돈 10만도 없어져 버렸지. 보따리 사가지고 와 버렸지. 그래가 이제 얼마 있다 보면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. 이제 이 집에서 이제 날짜를 구인사 절에 가가지고 5월 7일 날 잡아가지고 그래 이제 가가 알려야 된다고. 그럴 때 한번 임신해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래가 이제 다 같이 우리 친절을 가서요. 날 잡았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기 경주 열차를 타고 갔는데 아버다 맏아버지하고 같이 갔어요. 맏아버지 요 날 잡아 와가지고 맏아버지하고 이제 어른이 우리 시아버님은 말씀을 못하니 대화가 안 되긴 우리 맏아버지가 이제 같이 이제 갔었지. 경주 가가지고 그 이제 사랑방에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이런 저런 뭐 이야기 다 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내 필요한 것만 막 담아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금방 어깨는 저가 시키도 막 쫓아보내지 않는 게 우리 맏아버지하고 여하고 막 다 택시 불러놓고 여 자면 안 된다 가라 그래. 그러니까 저는 뭐 보따리를 뒤안간에다가 담을 넘어가지고 보내놓고 그 택시 올 동안에 나는 또 뒤안간을 해가지고 그 나와가 그 봉다리를 가방을 들고 그 골목길에 그 이제 택시 타고 오는 거를 붙잡아가 그래 같이 타고 와가 연숙이 와가 잤지요. 경주. 이보살님 완전 진짜 이 우리 권선사한테 완전 뭐 가서 시가 산다고 완전 벌써 마음이 들있었다 그죠. 그래가 이제 연숙이 와가지고 하룻밤을 자는 그것도 우리 친정 아버지가 연숙을 말해놓고 택시를 보내는 거예요. 경주 어디에 연숙이 가라 보면서. 그러니까 연숙이 와가지고 꿀 한 잔 아이씨 웃겠는 얼마나 서럽는 게 이게 뭐 어른 모시고 가 쫓겨 나왔는 게 막 잠을 못 자고 나왔니 너무너무 눈물이 흘리고 이씨 우리 아버지 100번 어른이지. 그래 이제 질부야 우지 마라 내 성격 같으면 다리를 빻아놓고 못 가도록 만들겠는데 걔한테 그러면서 걔한테 우지 마라. 그리고 그때 갈 때 또 몸이 그건 좀 약간 안 좋았습니다. 그때는 예. 약간 안 좋았는데 이제 걸어 다니고 농사는 좀 짓고 사가 적가다고 할 정도인데 그냥 보기에는 거의 뼈다구만 있는 정도로 이 근육이 거의 없고 지방도 없고 막요 팔이 많이 했어 그때 그지. 그 새농민도 우리 결혼식 할 때 구인사에서 날 받아가 또 결혼식도 우리 다니던 해동사서 하고 또 신혼여행을 또 구인사로 갔는데 이게 구인사를 갔다 거기서도 온 걸 들어가 또 임신했다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각방 썼다니까 구인사가 그것도 그때 얘기를 했으면 좋은 자리에 막 이어줬다는데 우리가 철이어서 모르잖아요. 그냥 따로 가가 보살. 신혼여행을 구인사로 갔어요? 예. 그러니까 정견선님 그 위에 산소가 있었어. 정묘공에. 그 상월 정명을 보고. 그 올라갔어요 둘이요. 저도 이제 결혼식을 해시 한복을 입고 한복을 입고 이제 댕겼거든요. 시고 올리고 그래시. 그러니까 그 산소에 그저 가가 새벽 별 하고 그래가 늘어왔던. 그럼 이보살님 그때 그 구인사 처음 갔어요? 예. 아니 그럴 때 처음 갔지. 결혼. 신혼여행 가면서 예, 처음 갔지. 그때도 뭐 인사도 시킬 겸 하여튼 내 느낌에도 무조건 내가 결혼하게 된 거는 이 기적이거든.
그 기적은 상월 조사 스님이 그 어떤 인연을 몇 개 해줘가지고 이 전국에 진짜 골라서 거의 가장 부잣집 그 만나는데 가장 내인데 이 적합한 예. 뭐 그런 여자를 구해가 보내주셨다 이래 여기고 살았죠.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데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. 들으면서 싸우면서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는 조사 스님께서 가장 뭐 싸우거나 말거나 네가 골리는 중에서는 가장 인데 맞는 사람이다 해서 이 사람 꿈에 그래 나타나가 이래 보내지 싶어요. 저는 그거는 인사 진짜 절에는 내가 안 신기하고 이 한 40년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도 그 의심이 안 갈 정도로 대단해. 그리고 내가 글을 뭐 지금은 봄날이라는 이런 거 그 센터에 수기도 써가지고 뭐 원래 인간 승리상도 받고 예. 뭐 그 뒤로 뭐 하여튼 하는 것도 다 이 사람 그런 영광이 있으니까 내 인생에 지금은 봄날이 된 거죠. 거의 봄날같이 살았지 뭐. 거의 딸 아들 뭐 또 건강하게 이렇게 나가 잘 크고 있고 지금은 많이 된 거지만 저쪽이 저기 예. 딸라들인 거죠. 예, 요거 조금 쪽에 더 컸을 때고 저거 선에 시집 가기 전이지. 예, 그때 무렵이고. 저거 이제 아들하고 딸들이. 예, 대학 졸업할 때고. 그러면 우리 그 이화숙 보살님께서 우리 대조사님이 꿈에서 한 번만 뵀어요? 네, 한 번. 한 번 뵙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오셨네. 네. 그 이제 뒤돌아 보지 마라. 그 출발할 때도 뒤돌아 보지 마라. 따라오라 해가지고 따라갔고. 예. 근데 저 조그만한 처갓집에다 대다 주면서도 뒤돌아 보지 마라 그러면서 그렇게 가셨거든요. 근데 그 꿈 깨고 나서 그래 어떻게 이 군홍 씨가 집에 가는 걸 생각했어요? 그 이제 그 수기 쳤는데 그 이제 동생이 어린 여동생이 살림을 하고 학교도 못 가고 있다. 아 내가 가면은 학교는 안 다니겠나 싶어가지고 내가 살림을 하면은 생각면이 아마 저 있을 거야. 그래가 이제 찾아왔지요. 그 동생 학교도 보내고 내가 그 가가 일하면은 같이 하면 안 되겠나 이화숙 싶어가지고. 보살님 아까 말씀하셨죠 관세음보살님이시다 그죠? 예. 그렇게 예. 여기고 살아요. 맞아요. 그렇게 우리의 그 지옥증성을 같이 이렇게 모시고 사시고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승부하십시오.